KB금융그룹에서 2022년도 한국 부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부모님이 이미 부자여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전통 부자가 있고, 또 직접 본인이 재산을 불려서 부자가 된 신흥 부자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 이상 신흥 부자에 속하는 이 선택지밖에는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그래서 이 보고서를 꼭 보고 우리가 신흥 부자들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부자의 수는 나 빼고 계속 늘고 있어요. 1년 동안 3만 명이 늘은 건데, 이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고 부자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도 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한국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금융자산이란 대표적으로 현금도 있고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채권 등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한국 부자는 보통 총 자산 100억 원은 되어야지 부자로 쳐준다라고 하는데, 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즉 통장에 10억 이상 갖고 있어야지 부자로 친다는 거는 좀 더 빡센 기준이죠. 그리고 이렇게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 부자들이 2020년도보다 1년 동안 3만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이상 가진 부자들이 활동하는 리그가 어디냐를 보자면 여기에서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전체 부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이 된 이유는 당연하게도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서 부동산도 가장 비싸기 때문에 한국 부자의 대부분이 이 서울 경기권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서초, 강남, 송파, 흔히 말하는 강남 3구에서 가장 많은 부자가 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면 한국 부자의 자산 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부자가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부동산 자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금을 많이 풀었잖아요. 2020년과 2021년에. 그래서 이때 구매했던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대폭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56.5%가 무려 부동산 자산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자산이 38.5%로 지금 뒤따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자산이 압도적으로 차이나게 많은 모습이죠. 미국을 보면 미국은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역시 부동산을 좋아하는 부동산 공화국인가 봅니다. 그런데 부자가 2년 동안 소유한 이 자산의 변동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거주형 부동산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유동성과 예적금이 소폭 상승한 게 보이시죠? 이건 왜 그러냐면 올해 갑작스럽게 있었던 금리 인상이 부자들의 자산에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들도 결국엔 우리처럼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부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자산이 많은 30억 이상의 부자들은 하락기든 조정기든 상관없이 적극적인 투자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부자가 아니라 보통의 부자들도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손실이 발생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에 들어서서 이 노란 색깔 수익이 발생한 비율이 낮아진 게 보이시죠? 금융자산이나 총자산이 적은 부자보다는 자산이 많은 부자가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투자에 있어서 손실이 적다는 건데, 이걸 아파트로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 서초와 송파의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서초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송파의 가격대가 낮잖아요. 그래서 강남 서초보다 부자가 적은 이 송파구의 하락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더 비싼 강남 서초 집주인들의 손실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1년간의 투자에서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의 부동산 모든 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2022년을 들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이 거주용 외 부동산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오피스 빌딩 같은 부동산들을 예전에는 월세 받는 목적으로만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와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피스 빌딩 등등도 매매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그걸 알고 거주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거주용 외의 부동산까지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한국인이 워낙에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부자들도 관심 분야 1위로 국내 부동산 투자를 손꼽았습니다. 세무상담이 2위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규제가 강했다가 최근에 많은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 따라서 세무에 대한 관심도도 따라서 높아진 듯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자들은 타이밍을 노리고 있어요. 최근에 파월이 긴축 완화를 밝혔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1, 2년 정도는 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1년 정도의 단기적인 시간에서는 예적금을 늘릴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예적금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한국 부자의 가장 큰 관심은 부동산이죠. 앞으로도 계속 고수익이 예상되는 분야, 거주용 주택이라든지 거주용 외주택, 빌딩과 상가, 토지 임야까지 한눈에 봐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특히나 더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계속 째려보고 있는 곳은 바로 이 부동산이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기준금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수익 기대치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용 주택도 기대치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외 부동산이라든지 빌딩, 상가, 토지, 임야 이 외의 부동산들은 기대치가 반대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에 부동산을 1순위로 꼽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향후의 유망한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의 앞으로의 행보는 지금은 예적금을 통해서 현금을 모아두면서 언제쯤이 투자가 적기일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시점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타이밍이 다시 도래했을 때를 위해서 총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현 시점에서 급매로 나온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이미 접근하고 낚아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화가 여기에 나와 있죠. 부자들에게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 나오고 있는 금매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어딜 보고 있는지, 부자들이 어디로 고개를 꺾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째려봐야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부의 원천을 살펴보니까 상속, 증여나 부동산 투자, 금융투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추려지는데요. 일단 부모님의 재산이 없으면 상속이나 증여는 기대할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비율이 좀 늘었다곤 하지만 근로소득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투자가 신흥 부자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3년 내년에 다가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물론 좋지는 않지만 부자들의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한다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는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보고서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3-4번 정도는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